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그 조선일보 사설자에는 말이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화천대유 하세요. 이게 이번 추석의 유행어였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화천대유 하세요. 화천대유 하세요. 이 화천대유란 건 말이죠, 주역에 6개 나오는 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6개 나오는 말 중에 하나인데 이 뜻이 뭐냐? 하늘이 함께 하면은 검어진다. 모든 걸 검어진다는 엄청난 말입니다. 검어진다. 딱 장악한다. 할 수 있다. 하늘이 함께 해주면은, 이런 제목을 걸고 회사를 설립했다. 네, 대단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역에 나오는 화천대유, 6개에 나오는 그 중에 하나의 이 그린 화천대유. 이거를 사용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게 핵심 소위 말하는 사설자의 내용입니다. 화천대유 하세요. 이것이 추석 유행어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긴급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욱 의원 등이 딱 포진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지사 특혜 의혹 관련 긴급 기자회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한 겁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정 시절 공공이익 환수를 명분으로 내걸고 추진한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가 출자금의 1153배입니다. 그렇게 많은 이익을 챙긴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전후후무한 이야기입니다. 민간업자가 출자금의 1153배 달하는 이익을 챙긴 것은 대한민국 아마 유사일의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들 얘기하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전직 언론인이 세운, 소위 경제지 기자가 세운 시행업체 화천대유와 개인 투자자 6명이 세운 천화동인 1, 2, 3, 4 천화동인 7%만 갖고도 50% 대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보다 2배 이상 많은 배당금을 4,040억 원을 가져간 것이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할 수 있느냐는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의 제기. 이런 결과가 애초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일정 이익을 우선 배당받은 뒤에 추가 이익은 모두 화천대유와 개인 투자자에게 넘기는 희한한 구조로 설계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 설계한 바로 사람 유동규라는 사람이 지금 잠적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화천대유는 땅을 아주 싸게 불화받아가지고 분양수익 2,352억 원까지 챙겼다는 겁니다. 총이익 6,300억 원의 초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전직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개인이 이런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도요, 지분 1% 회사가 개발의 모든 권한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국무총리까지요,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금 국무총리 김부겸 총리까지도 이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의혹이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추석 덕담으로 화천대유 하세요. 우리 이제 서로 만나면 화천대유 하세요 하십시오.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늘이 함께하면 모든 걸 거머쥘 수 있습니다. 네, 화천대유 하세요. 돈 많이 버세요란 대용어가 됐습니다. 화천대유가 2015년 대장동 개발 공고가 나가기 불과 일주일 전에 설립됐다는 겁니다. 회사가 아주 급조된 회사죠. 컨소시엄에 참여해가지고, 그리고 심사 다음 날 이 컨소시엄이 개발 주체로 선정돼서 급조된 화천대유에서 시행권이
거기에다가 시험권이 넘어갔습니다. 급조된 회사에 시행권이 넘어갔습니다. 사업 설계 과정에서 실무진은 민간기업의 과도한 배당금이 돌아가면 문제가 생긴다.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아무리 얘기했지만 이지사 측근인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실무부서까지 바꿔가면서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이 본부장은 2018년 이지사의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됐습니다. 영전에도 대영전을 했네요. 이지사의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대법관은 퇴임 후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돼서 매달 1,500만 원 고문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무죄 판결 때 캐스팅 보트 친 이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이죠. 이 사람이 퇴임 후에 몇 개월도 안 돼서 화천대유 고문으로 가가지고 1,500만 원 고문료를 받았습니다. 원래 3년간 보직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변호사 업무를 못하게 돼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 변호사 등록도 안 한 상태에서 고문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또 뭘 한 사람이냐? 권순일 대법관은요, 선거관리위원장을 해서 4.15 총선까지 지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좋은 거 다 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네요. 판사가 이렇게 영광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는 지금 화천대유가 어디 투자했는지 몰랐다고 지금 말합니다. 이 권순일 대법관은. 화천대유 대표는 대장지구 송전탑 지하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직접 모셨다 이러는데 자기는 전화로 몇 번밖에 상담 안 했다. 근데 화천대유 사장은 아니다. 내가 직접 서초동 사무실에 4번이나 갔다. 막 이제 말이 다릅니다. 여기서 문제가 크게 파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4월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파악해서 경찰에 넘겼는데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온갖 의혹에 대해서 이 지사가 구체적인 해명 대신에 1원 한 푼 안 받았다면서 만약에 1원이라도 한 푼 받았으면 사퇴하겠다는 논리만 계속 내세우고 있습니다. 과연 의혹으로 끝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의혹의 핵심이 뭐냐? 이 지사가 대가를 받았는지가 아닙니다. 1153배의 대박을 터뜨린 사업 구조를 누가 어떻게 만들어 주었고 수익금의 종착지가 어디냐는 겁니다. 비상식적으로 구조된 그리고 설계화된 그리고 만들어진 이 대장동 개발, 이걸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어떤 특혜나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를 이제는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검찰이나 경찰, 특검 수사로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조선일보 사설자의 요지입니다. 비상식적 구조로 설계된 대장동 개발, 어떤 특혜나 비리가 있었는지 이걸 검찰이라든가 경찰이나 특검 수사로 반드시 밝혀야지. 이거 밝혀내지 않으면 이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이 지사의 관련 여부. 결국 대선판을 뒤흔들고야 말 그러한 소재라고도 할 수 있는 바로 문제가 안 될런지요?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대선판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추석 민심의 어떤 결론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제가 예측한 어제 저녁 밤 12시 지나서 예측한 바로 그것이 윤석열이라고 추석의 민심의 앞권은 윤석열이다라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예측을 해봤는데 그것이 틀릴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 민심의 결과들 여론조사의 향배들이 쭉 노출되고 나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 정권 교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야권 단일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야권 단일화해서 정권 교체를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
헌법적 그 공정성이라든가 정의라든가 대한민국의 그 프레임 자체가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네, 꼭 정권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봅니다. 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안보 튼튼한 한미동맹을 기초로 한 국가안보가 받쳐주는 대한민국, 성장 대한민국, 과거의 대한민국, 과거의 영광의 대한민국을 반드시 우리는 다시 쟁취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래서 대한민국 정권 교체의 태양은 내일 새벽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